이제 우리가 문자열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해서 사용을 할 건데 그 사용함에 있어서 유용한 함수, 메서드들을 소개하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 단어를 적어 봅시다. 그래서 스트링 str은 이라고 적고 IT 아카데미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소문자로 IT 아카데미. 일반적으로 문자도 사실은 배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I라는 첫 글자도 배열의 인덱스를 따라서 0, 1, 2, 3, 4, 5, 6, 7, 8 이런 인덱스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자,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기능, 문자열의 메서드 중에 첫 번째, 문자열의 길이를 알려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배열할 때 썼던 키워드인데 length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잠깐 쌤이 배열을 적어 볼게요. 자, 우리 이 배열의 길이를 구할 때에는 arr.length라고 해서 이 length 뒤에 여러분 소괄호가 붙어 있지가 않죠. 얘는 그냥 키워드예요. 명령어. 그런데 문자열의 길이는요, 앞서 우리가 함수, 메서드를 공부한다고 했죠. 그래서 소괄호가 붙어요.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셔서 이참에 잘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는 기능을 담당하는 함수, 메서드이기 때문에 length 다음에 반드시 소괄호를 붙여야 된다. 그래서 실행을 했을 때 배열의 길이는 3개, 문자열의 길이 IT 아카데미는 9글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워낙 이클립스가 컨트롤 스페이스 바로 자동 완성이 잘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문자가 배열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인덱스를 통해서 원하는 글자에 콕콕 접근이 가능할까? 네,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자 한 개만 추출하는 기능을 보통 인덱싱이라명 표현을 하고요. 인덱스에 ing를 붙인 것 뿐이에요. 동적으로. 네. 그래서 얘의 함수명, 메서드명은 캐릭터 at이라고 하고 캐릭터 at 다음에 인덱스 값을 반드시 전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 글자를 꺼내오겠다 그 뜻이에요. 캐릭터가 한 글자를 뜻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str.character at 하고서 0이라고 적었어요. 0. 그럼 이것은 무엇이 나올까요? 이것은 i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어딘가에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쌤, 제가 앞으로 공부하는 이런 함수, 메서드들이 어떤 결과를 돌려주는지 안 돌려주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것은 이 함수에 커서를 찍고 마우스를 올린 다음에 잠깐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F2를 누르면 고정이 됩니다. 말풍선이. 자, 같이 천천히 볼게요. 요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설명서예요. 네,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좀 아쉽지만 네, 어쨌거나 정확하게 공부하려면 이 문구를 읽어보는 걸 추천하고요. 자, 그 전에 여기 보면 앞에 공백을 구분자로 캐릭터라고 적혀 있죠. 캐릭터. 이게 바로 이 함수가 결과를 캐릭터 타입으로 돌려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를 캐릭터 ch라는 변수에 이렇게 저장이 가능해요. 그럼 쌤, 위에서 length라는 거 배웠는데 이것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사실은. 그래서 str.length라고 적었죠. 또 length에 마우스 오버 해보세요. 올려놓고 F2 눌러서 보면 오, 진짜 여기에 int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인티저, 사이즈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우리 친구들이 회사에 가서 굉장히 또 쌤이랑 사용도 안 해본 생소한 메서드들을 사용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검색하는 게 가장 맞고요. 맞고 또는 이렇게 이클립스의 유용한 기능인 마우스 오버를 통해서 그 설명서와 함께 결과값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적절한 자료형에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실제 CH가 잘 나왔는지 출력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그랬더니 I라고 추출이 아주 잘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0번째로 해서 첫 글자를 구했는데 그러면 IT 아카데미에 Y의 마지막 글자를 추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쌤 뭐 단순하죠. 캐릭터 에세이 8이라고 적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적어도 되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우리가 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이렇게 적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tr.length라는 명령어 방금 배웠어요. 근데 이 명령어는 뭐였죠? 문자의 개수예요. 인덱스가 아니라. 지금 저 문자의 개수는 9개입니다. 그럼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몇에서 끝나요? 8에서 끝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해주시면 마지막 인덱스에 접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걸 CH에 다시 저장하고 또 한번 출력을 하게 되면 마지막 글자 아카데미에 Y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쌤이랑 이렇게 적었던 행위는 사실상 여기를 8로 적는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그쵸? 자, 이제 세 번째 또 유용한 함수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한 개 추출이 아니라 문자 여러 개 추출을 해볼게요. 자, 이는 우리가 잘라낸다 해서 슬라이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싱. 자, 슬라이싱을 하는 함수는 사실은 substring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substring이 두 가지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인덱스를 2개 적는 방법, 두 번째는 인덱스를 하나만 적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지원을 하고 있대요.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이 substring을 2개를 적으면 아마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 작성한 문구가 IT 아카데미였었죠. 그러면 뭐 아카데미의 A에서부터 아카데미의 Y까지 인덱스 2개를 지정함으로써 어떤 범위 안에 글자를 추출하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인덱스가 한 개인 건 잘 와닿지가 않아요. 요거는 조금 이따 살펴봅시다. 자, 그럼 말이 나온 김에 substring을 이용을 해서 아카데미만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substring str.substring이라고 해주시고요. 네, 자 인덱스를 2개 적어야 되는데 IT 아카데미에서 A의 첫 글자 요것은 2번째입니다. 그죠? 그러면 2라고 처음에 적고요. 콤마.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인덱스가 뭐죠? 8이죠. 뭐 아까 공부한 대로 str.length -1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직관적으로 8로 적어도 괜찮아요. substring이 좀 복잡해 보이니까 그냥 숫자 8로 적어서 해볼게요. 그죠? 자, 그럼 substring은 도대체 변수를 왼쪽에 뭘로 저장할까?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마우스 올려야지. 새로운 함수 나오면. 올렸더니 얘는 스트링으로 반환을 한대요. 그래서 스트링 하시고 이번엔 뭐라 해볼까요? 리절트에 rs라고 저장을 해봅시다. 그리고 rs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네, 2번째에서부터 8번째까지 가지고 와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쿠야, 그리고서 이제 실행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글자 y가 안 보여요. 네, 이 substring은 마지막 인덱스를 포함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얘를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덱스 1은 포함을 하고요. 인덱스 2는 포함을 안 하는 이 범주 안에서 문자를 추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부터 8 미만까지라고 적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 3, 4, 5, 6, 7까지밖에 추출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여길 뭐라고 적어야 나올까? 9라고 적어야 나와요. 8에다가 1을 더하는. 그래서 9라고 적고 실행하면 이제 잘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미만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덱스를 하나 쓸 때 얘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까? 얘는 사실은요, 인덱스부터 문자열의 맨 끝까지 전부 추출해와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위에서 사실상 아카데미를 추출할 때 2번째에서부터 맨 끝까지 추출해와 이었었거든요. 그쵸? 그럼 사실 이 substring을 활용하면 굳이 저렇게 적을 필요 없이 substring에 인덱스를 2만 적어도 2부터 문자열의 맨 끝까지라는 효력을 발휘하게 되나봐요. 네. 그럼 또 복사해서 RS까지 추출해보면 둘 다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substring은 워낙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꼭 이 두 가지 사용법을 다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번에 네 번째 또 함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split이라는 함수입니다. 이 split은 소괄호 안에 구분자라는 문자를 보내줘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str이라는 문자에 서울시 관악구 뭐라고 해볼까요? 관악구 다음에 주소가 뭐가 있죠? 아는 게 없네. 송파구. 네. 그리고 또 뭐 해볼까? 우편번호 뭐 그냥 1, 2, 3, 4 이렇게만 한번 적어볼게요. 네. 이렇게 적고, 자, 우리 친구들이 이 콤마를 구분자로 문자를 잘라내고 싶어요. 실제 우편번호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콤마를 구분자로 문자를 잘라내는데, 그럼 잘라낼 때 얘 입장에서는 한 개, 두 개, 세 개를 어딘가에 저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 스플릿은 콤마를 구분자로 잘라낸 결과를 여러 개이다 보니까 배열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str.점 또 하시고 스플릿 한 후에 소괄호에 콤마라는 구분자를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이 스플릿이 실제 어떤 역할을 하나 보니까 또 마우스로 오버해봤어요. 그랬더니 와, 여기 적혀 있어요. 스트링 대괄호의 배열로 나는 데이터를 저장할 거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문서를. 네. 그래서 스트링 대괄호 ARR 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ARR이란 변수가 있나 봐요. 그러면 템프라고 변수명을 바꿀게요. 자, 그리고 이제 배열이니까 arrays.toString으로 템프를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대괄호에 이렇게 문자 3개를 잘 추출해서 하나의 배열로 연결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5번째 trim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트림은 공백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트림은 앞뒤 공백을 모두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플릿은 우리가 정리를 하면 구분자로 잘라내어 배열에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string str1이라는 변수에 앞에도 뒤에도 공백을 넣으시고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네. 여기 hello java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네. 그리고 str1.trim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str1.trim. 자, 이 트림은 공백을 제거한 다음에 어떻게 이후 행동을 보이는지 또 궁금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커서를 찍고 마우스를 올려요. 올리면 자, 얘가 나는 앞뒤 공백을 제거한 후에 이것을 또 스트링으로 반환해 줄게 라고 나와요. 그래서 다시 str1에다가 덮어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str1을 출력을 하게 되면 앞과 뒤 공백이 모두 제거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뒤가 공백이 된 걸 확인하려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앞뒤에 특수문자 하나를 넣으시면
뒤까지 공백이 잘 제거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중간 공백은 제거가 안 돼요. 이 부분은 주의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6번째 replace all이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얘는 문자열을 변경하는 역할을 한대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str를 그대로 활용해 볼까요? str을 그냥 활용해서 네, str 원점 replace all에다가 앞에는 요것도 적어 놓읍시다. 앞에는 실제 원본을 적으셔야 돼요. 자바 이렇게. 그리고 뒤에는 변경할 단어를 적으셔야 돼요. 그럼 우리 자바 다음에 JSP 공부할 거니까 JSP라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래서 replace all은 두 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기존 단어, 두 번째는 대체 단어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럼 replace all의 행보도 궁금하다. 그래서 마우스를 또 오버했더니 replace all은 또 그 결과를 스트링으로 반환해 준대요. 그러면 str 또 1을 계속 재사용해서 덮어 씌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str1을 출력을 합니다. 그럼 hello java였던 것이 hello JSP로 replace all을 통해서 변경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replace all을 공백 제거 용도로 또 종종 사용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A, B, C, D 이렇게 공백이 들어간 문자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str2.replace all 함수에다가 공백을 그냥 문자로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이 공백들을 우리는 그냥 없는 빈 문자로 바꿀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네. 그래서 str2를 출력을 하게 되면 ABCD가 따다다다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6개의 유용한 자바의 문자열 함수를 살펴봤고, 가급적이면 다 암기하시면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